또 지난 한 주에요. 이제 서지영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에도 파장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의 공개적인 사과 이후에도 진실 공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법무부에서는 서 검사가 인사상 애로를 겪는 점에 대해서 이제 고충을 토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 서 검사 측은 성추행까지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제 고충을 이야기했다 이런 입장인데 왜 이런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전문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메일? 어떻든 이 어떤 식의 대화가 서지현 검사와 작년에 법무부 간에 작년에 이메일을 장관하고 주고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당시 검찰 과장하고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여부는 좀 더 다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런 이메일의 이런 같은 혼선 이런 거에 대해서 주고받은 거에 대한 혼선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그랬는데 저는 법무장관이 좀 더 확실하게 단순하게 이메일과 관련된 이런 송구가 아니라 작년에 9월에 이메일을 받고 10월에 답장을 보내고 11월에 법무부 과장과의 일단 서지현 검사와의 면담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과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법무부와 검찰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척결하겠다고 하는 걸 밝히고 또 법무부는 단순히 법무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관과 부처의 이걸 주무 담당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추행이라든가 희롱, 폭행에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더욱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서검사 측하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서검사는 가서 나는 이 진상 규명을 주로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주로 그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이야기하면서 인사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어찌됐건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조사단에서 진상규명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문정 검사가 이제 조 단장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퇴진을 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펴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서 검사 측에서는 진상규명을 기대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퇴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을 한 상태인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문정 검사하면은 검찰 개혁의 상징, 검찰 내부의 반골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문정 검사가 이 조희진 단장에게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과 다른 또 성폭력 피해자가 예.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차라리 조직을 떠나라. 꽃뱀 검사 이렇게 이제 굉장히 폭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글을 내리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희진 단장의 반론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큰 맥락의 발언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과연 이번 성피해자 진상 단장에 적절한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희진 단장도 기본적으로 검찰의 잘못된 문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검찰하면은 기본적으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명문화된 규정에서는 빠졌지만 사실상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하고 예.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문제가 이번에 서검사 성추행 파문이거든요. 그런데 조희진 단장도 이런 문화에 또 이런 마인드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의문이 듭니다. 네. 또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제 전국 여검사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 직접 네. 보고받겠다 이렇게 칼을 빼들긴 했는데 검찰의 셀프 개혁, 셀프 조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의문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아까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이제 전반적인 실태를 이제 조사하고 소위 수사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법무부에는 법무부 차원에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법무장관도 지금 현재 작년에 보고를 받고 과연 이거를 덮었느냐 아니고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법무장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검찰 고위 간부들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현직 간부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법무부의 또 간부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할 수 못하는 거 아니냐는 한계가 있고 만약에 조사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야권에서는 그럴 바에는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여성 검사 중에서 가장 좀 선배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소명감을 갖고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조사단에 일단 맡겨서 해보고 했는데도 이제 결과가 좋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특검 임명 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법무부가 만들었죠. 이제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이것을 만들고 위원장으로 부천경찰서 성공후 피해자 권인숙 씨를 임명을 했어요. 자, 일단 그 권인숙 위원장의 발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책위의 사회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입장을 중시하며 판단하겠습니다. 법무부와 산하기관의 성폭력 성희롱의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여 적절한 처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성폭력, 성희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제도 개선책을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권인숙 위원장 여성인권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이 위원장으로 등판한 그 배경과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권인숙 위원장은 여성 인권의 상징이자 여성 성피해자의 상징입니다. 서울대 재학생 시절입니다. 1986년도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부천서에 잡혔는데 당시 수사검사가 문기동 검사인데 관련해서 이제 동료들 그리고 또 혐의들을 속된 말로 다 이실직고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성고문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본인이 굉장히 인생 유전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또 여성학 박사 학위를 따고 한국에 와서 인권운동을 했어요. 특히 이제 여성 인권운동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이번에 발탁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이런 성폭력도 성추행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검사의 그런 아픔을 잘 알고 특히 이제 2차 피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추행 또 성폭행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아픔이 큰데 2차 피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럴만 했다더라고 이제 얘기를 만들어서 굉장히 고통을 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조사단장이 지금 검찰 출신이어서 셀프 조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법무부와 검찰,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원화되어 있는 걸 하나로 좀 통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셀프 조사로 끝나면은 결국 그냥 간담회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 인사들로 해서 독립적인 좀 기구를 구성해서 이번 기회에 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을 좀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계기로 검찰 내뿐 아니라 좀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완전히 뿌리 뽑히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